원칙적으로 택시 기사들에게 산악금을 받거나 연료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들은 모두 현행법 위반. 관련 법규에도 운송사업자는 종사자에게 운임의 전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일명 전액관리제다.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은 산악금을 받거나 주유비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인데 운송 수입이 얼마가 되든 간에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급하고 그 수익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가 들어있는 게 전액관리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택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고 심지어 월급을 전혀 주지 않은 도급 택시까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광주의 한 도급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따따붙다에서 들어보자. 택시회사 앞에서 수개월째 천막 농성 중인 한 택시회사 근로자들. 천막을 에워싸고 수많은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이들이 일하는 택시회사가 한동안 모든 택시를 일명 도급제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뭐 정액제도 없고 그다음에 전액관리제 한 명도 없고 오로지 도급만을 갖다가 타왔었죠. 도급제란 일정한 산악금을 내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되 월급은 단 한 푼도 없는 시스템이다. 자, 렌트카처럼 너 차 갖고 나가라. 이 돈만 넣어라 그거예요. 이제 오전바는 39,000원 도급을 탈 적에 그다음에 오후바는 43,000원. 하지만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연료비까지 기사들이 충당을 하다 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날도 많다고. 우리가 도급을 탈 적에 39,000원이다 4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돈에다가 가스값 3, 4만 원 하고 나면은 벌써 저기 8, 9만 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돈을 벌겠습니까? 그 이상의 돈을. 그러다 보니까 급료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나 오늘 공탕 쳤습니다. 그거 들어오세요. 왜요? 뭐 오늘 얼마 찍었습니다. 회사 오늘 예를 들어서 5만 원 찍었으면 5만 원 찍고 돈 보태서 넣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일이 안 풀리는 날엔 하루 수시간씩 일을 하고도 돈을 아예 벌지 못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지만 월급 자체가 없는 이들에겐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게 내가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5시간 일하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최저 시급은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항상 이제 갖고 있었죠. 수차례 부당함을 항의해오던 이들 근로자들은 결국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매출이 특히 노동자 교육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무사의 조언과 도움이 컸다는데 도급제라고 하는 운전원들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운전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 거고 그래서 고정적인 임금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운전원들의 최저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며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은 도급제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최저임금을 산출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인원은 모두 16명, 청구액의 합계는 약 1억 7천만 원이다. 하지만 회사 측 역시 부당 이득에 관한 판소를 곧바로 제기했는데 3만 원을 내가 벌어먹었어요. 자기들은 한 푼도 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누구도 있냐 반소 소송을 했어요. 누구들 차 갖고 와 벌어먹었으니까 3만 원 벌어먹은 놈 내놔라 소송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택시 노동자들에게 밀린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 측의 반소는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택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서 택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의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 생산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운전기사가 노력해서 번 만큼 운전자의 몫으로 돌려주는 거고, 이런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 뭐 소송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항상의 상태에 지금 아직 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상대로 회사 측은 이미 항소를 한 상태.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기나긴 재판을 또다시 벌려야 하는 현실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지금 이 시민님 이긴 뭐답니까? 주지를 않은데 가진 자들은 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데 이긴 뭐돼요?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인 도급택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소송. 만약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시 외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판례는 많고요. 근데 이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법의 취지가 사회적으로 최저 기준을 정하는 룰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광주지역 택시 노동자 대책위 역시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불법 도급택시가 광주에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는데, 30분 근로시간 공식적인 통계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택시 기사님들의 증언과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워낙 편차가 많기는 하지만 5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도급택시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은 어떤 입장일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던 그 도급택시,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 최초로 그 감찰 처분했어요. 광주 시내 4개 회사, 국토부 지침위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그 지나친 벽의 확대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명의 이용 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광주시는 이 조항에 따라서 도급택시를 우는 택시회사 4곳에 감찰을 단행했다. 하지만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항소를 거듭하면서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서 차량을 운영한 것뿐이라면 명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도급택시라 하면은 불법 행위인 경우는 이어진다면 단속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명시를 못합니다. 어디 규정이 없어요. 이미 한 차례 패소를 경험했고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 하지만 한 번의 패소를 이유로 광주시가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업주는 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뭐냐면은 사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급한 임금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임금을 신고를 해요. 그리고 매출을 적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탈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 같은 최근에 또 탈세했다는 이유로 또 세금까지 추징당했거든요. 도급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법 소송, 그리고 1심 승소는 택시업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택시 대책위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 범위를 도급택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저임금 소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그들에게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되찾아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런 불법 택시가 회사 내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현재 광주 지역 택시 노동자 대책위는 광주시 76개 모든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이기에 소송까지 불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다음 이 시간 따따부따에서 살펴보자.